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아르고스의 손성호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앞서 두 분께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시장 자체를 말씀해 주셨지만, 손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 때 가장 중요한 이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테러 자금 이제 유입 방지가 같은 그런 주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고스의 이사 손성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이라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지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서비스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두 장의 이미지는 지금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거의 이제 교과서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백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은 누구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거절할 수 없겠지만 이들도 지금 현재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과 같이 수많은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했었고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하는 등 수많은 기존 산업에서 거절을 당해왔으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화된 가치가 인정이 되는 상품 또는 화폐로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이들이 그럼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실 많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종합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제 사견으로는 이 세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서 첫 번째로는 글로벌, 두 번째로는 트러스트 트러스트, 세 번째로는 인센티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융합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시총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가 매우 적절히 잘 융합이 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글로벌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특히 암호화폐의 많은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사업을 목표로 하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허들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으나 단적인 예로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인구만 보더라도 약 한국은 5천만 명, 글로벌은 약 70억 명으로 약 140배 정도의 달하는 글로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목표로 할 시 쉽게 140배 정도의 탑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글로벌로 가치를 잡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러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신용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뢰관계인 소셜,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어떠니? 라고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의 신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스티튜셔널, 법인, 기관 또는 이제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공적 형태의 법인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세워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팽이라고 부르는 대기업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기반으로 저희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보니 그들이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 업계는 이 인스티튜셔널에서 결국 프로그래머블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꼭 우리를 믿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믿고 진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프로그래머블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린 방식, 우리가 내린 정의, 우리가 만들어진 시스템화에서 사용자들이 무신뢰 상태에서도 우리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인센티브 시스템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렇게 크게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해시파워 제공을 통한 마이닝부터 뭐 폴카다, 솔라나와 같이 토큰 스테이킹을 통한 인센티브, 또 최근에는 우리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허락된 기간만 할 수 있었던 유동성 제공을 일반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열어서 덱스의 혁신을 일으킨 유니스왑, 또는 최근에 P2E, Play to Earn이라고 하여서 기존에 Pay to Play를 진행했던 게임 산업을 흔들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와 같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유저들이 어떻게 우리 생태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기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많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저도 조금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업계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도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이제 약간 예전에 인센티브 시스템들은 약 이게 발전했는데 약 한 4, 5년이 걸렸다면 토큰 스테이킹, 리퀴디티, 플레이 투 런과 같은 거는 약 6개월, 3개월, 최근에는 가상 부동산, NFT 등등에서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꼭 자기만의 내재적인 인센티브를 구축하셔서 유저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이 업계를 혁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글로벌, 트러스트, 인센티브 이 세 가지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적으로 이 중에서 하나인 글로벌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글로벌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뭐 FATF니 트래블룰이라든지 자금 세탁이 무엇인지, 한국에는 특근법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리고 개인정보 또는 뭐 GDPR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에 매우 많이 부딪히고 계시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을 얘기할 때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자기 사업의 본질에 집중해서 스케일업하고 속도를 내시기에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될 일로서 일종의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발목을 잡는 허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사업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 관점에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부분은 모두 Know Your Customer로 부르는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으로 그 시작점이 귀결됩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업비트에서도 뭐 고객 확인 의무 관련돼서 공지가 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다 이제 가상자산 수리도 진행이 되고 하는 만큼 모든 거는 신원 확인으로부터 그 시작이 진행이 됩니다. 향후 글로벌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적으로 글로벌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신분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도용된 신분증은 아닌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또 요즘 SNS 채널과 같이 많은 사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자체를 도용할 수 없도록 방지한 시스템인 라이브니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사용자가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워치리스트 스크리닝까지 통합적으로 같이 고객사분들을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이 꼭 아까 그 키워드인 글로벌, 트러스트,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전개하실 때, 글로벌로 하실 때 꼭 저희 아르고스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션 블록의 서동원 대표님의 발표가 남았습니다. 자산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인간의 땅과 집에 대한 욕망을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동원 대표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NFT 쉐어디 플랫폼 스테이션 블록 대표 서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부동산 자산 개발 관리 기업을 운영하던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 꿈을 꾸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블록체인이 만나면 국민 모두가 건물주가 되는, 임차인도 건물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 부동산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바로 전문 개발자들을 영입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노하우를 지닌 이 개발자 그룹 앤서를 만나서 서로 같이 도원 결의를 하고 본격적인 창업에 돌입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 타당성 검토 인력으로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IT 전문 인력으로 정보보호,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전문가 팀빌딩을 이루었습니다. 짠. 네. 그래서 현재 플랫폼의 1차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개발 대상 물건의 소싱이 1차 완료되었습니다. 짠. 예, 저희는 그 인수 목적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AI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 상업용 부동산 매물을 적기에 매수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법정 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직접 빌딩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저희 12월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와 인수 목적 펀드 구성의 완료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2023년에는 미국 시장 진출, 2025년에는 기업 가치 2조로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스테이션 블록이 점유할 시장은 5년 내 최소 5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동산과 블록체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진 스타트업의 시작점에는 이 세간의 우려와 불신이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할 것을 권유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이 실상을 알리고 규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을 이 대외 활동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와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가상자산 법안 공청회에 참여해서 시장에서 겪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고충과 산업적인 비전을 알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의 이 개발, 운영, 마케팅, 매도의 전 과정에 이렇게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저희가 최초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 상업용 부동산은 저변동성과 고성장 영역에 속하는 탑티어 투자처입니다. 자,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순위가 돼 있냐면 가격 상승률이 보스턴, 파리에 이어 3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무려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쉐어딜, 네, 감사합니다. 이 쉐어딜은 소수의 스페셜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꽤 높은 수준의 미들 코스트가 발생할 수 없는데 NFT가 이 비용을 획기적이고 줄이고 보다 잘게 투자 단위로 쪼개서 글로벌로 유통하게 해서 파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2018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2021년 암호화폐 시장액의 하루 거래액은 1년간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전체를 합친 숫자보다 더 커질 정도로 시장이 커졌고 이 암호화폐로 신문도 구독하고 상품도 구매하는 시장이 열릴 정도로 이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NFT 비즈니스의 가장 큰 이슈는 NFT로 만든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NFT 거래 이후 사회에서 보편적 교환 가치로 인식이 돼서 그 가치가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내가 거래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NFT와 연계한 사업에 뛰어드는 누구도 개런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면 객관적 지표가 투자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상업용 부동산이 아주 적합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 메타버스를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매입형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비해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 어떨까? 짠, 네. 요거 틀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오디오 좀만 올려주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모든 전 과정을 예측하고 관제하면서 개발하기 전에 미리 건물을 지어보는 거예요, 메타버스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실제 지어질 환경들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커머스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탭 몇 번이면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듯이 빌딩 투자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는 실물 경제의 토지는 한정돼 있고 화폐 발행량은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고 문턱이 높은 투자 상품이 NFT, 디파이와 만나면 앞서 여러분이 거론하셨듯 이 BTS가 전 세계를 점령했듯이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이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CPI의 화폐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글로벌 암호화폐와 국내 암호화폐로도 직접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죠. 이 과정들에 저희가 쓰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기술은 이 부동산을 매물에 투자하는 이 과정들에 이 여러 화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특정 매물에 투자하면 되고 적은 사람은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크로스체인에 대해 기술 구현이 저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클레이튼, 장기적으로는 솔라나나 바이낸스 같은 다양한 화폐들을 직접 바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규제를 신청을 통과하게 되면 아마 확장성이 더욱더 커지고 저희의 투자자들의 투자가 조금 더 이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부동산 업계에서 시작해서 IT를 접목해서 성장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형보다는 이익이 높을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이 단계별로 이렇게 구간이 성장을 할 때 NFT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NFT 기술로 투자자에게 공동 분배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저희 솔루션이 전 세계 부동산 디벨로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부동산의 개발 이익을 이 모든 과정을 관제하는 거죠. BIM, PMIS, 건설 ERP, 디지털 트윈, 이 모든 과정들이 NFT로 기록이 되고 또 이 NFT 기술로 다자간 관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의 과정, 정산의 과정들에 이 공정 분배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저희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쪽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실 아주 큰 허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려운 일은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저희는 이 시간에도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10번 테이블에서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내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간을 잘 지켜서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과 마찬가지로 3세션도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툰 코믹스의 서현조 대표님께, 박영조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NFT 마켓, 특히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NFT 마켓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툰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차별력, 내지는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컴퓨터를 전공하다가 35살 때 이 만화가로 투련 직업을 바꿨는데요. 제가 만화가의 그 생태계를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혼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도 굉장히 그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그 교육이 사라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작가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구 세대가 굉장히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NFT를 통해서 신구 세대를 서로 조합시키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품을 연재할 때 슈퍼 IP 그 지적 재산권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조금 더 연계가 잘 되고 조금 더 다양한 작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되겠네요. 시장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블록 오디세이 연창학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했지만 이게 어려운 게 어디 그 네트워크 중에 한 군데라도 구멍이 발생하면 사실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블록 오디세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일단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보안 압축 QR 코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상품에 이제 저희 특허가 들어간 안전한 QR 코드를 붙임으로써 외부 해킹이나 이런 거를 막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적으로는 저희는 하이프레셔 소투스라는 글로벌리 물류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평가된 물류 블록체인을 국내 최초로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상용화 성공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프레셔 재단의 공식 쇼케이스에서 저희 플랫폼이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저희는 안전적인 기술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들과 저희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NDA가 맺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번 투자에 물류 관련된 그리고 해운 물류와 국내 물류의 넘버 원, 투들을 하고 계시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시고요. 이제 그 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는 고객사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물류를 직접 운행을 하시면서 이제 일일이 QR 코드를 이제 찍어주기로 하셔가지고 그런 네트워크 해응이 빠지는 이제 그런 사고를 막아주기 위하셔서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만 계속의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기술 발전과 그 네트워킹이 뚫리는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협력사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르고스 손성호 파운더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표준화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지금 KYC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그 규제의 압력은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기술적 기반을 가진 플랫폼 간의 어떤 보안 문제, 특히 신원 인증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점은 이미 FATF에서도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르고스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신원 확인이 핵심이기는 한데요. 신원 확인 방식은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뭐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 본인 인증과 같은 신원 확인 체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글로벌로 이제 블록체인 업계들이 대부분 글로벌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 예를 들면 뭐 외국인에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분증, 국가 체계는 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분증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이제 저희와 같은 솔루션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뭐 신분증을 누구 걸 훔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에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거 도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확인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에 표현된 신분증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 신분증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실제 보유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신분증에 보통 일반적으로 새겨져 있는 세큐리티 피처들 뭐 홀로그램, 뭐 마이크로 프린팅 같은 것들을 계속 디텍팅해서 도용을 막을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계속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일종의 보안 분야라서 대부분 보안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모든 걸 막는 방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이 또 나타날 거고요, 분명히. 그러면 그 창을 또 막는 역할을 또 저희가 같이 해드리면서 고객사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만이 해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션 블럭의 서동원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 플로어에서 반응이 좋은데 기술은 빠르고 규제는 느린 이 현실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특히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스테이션 블록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은 지금 어느 단계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개발을 완료했고요. 단 이제 NFT 거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개발은 서울에서 진행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고요. 특히 아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공정 분배에 쓰일 수 있는 저희의 관제 기술은 부동산의 그 건축의 개발 사업 관리 솔루션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뭐 개발 사업 할 때 보면은 사업 계획서가 한 5가지에서 6가지 버전이 나와요. 투자자 버전, 지주 버전, 관 버전.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의 만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만짐 자체가 위변조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기술 제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자금도 조달하고 또 신뢰도 쌓아가고 또 여기에 1%만 투자할 수 있는 이 아주 상위층이 전유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하위 1% 계층도 $100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로 저희 이 솔루션을 만들면 저희는 서울을 뿐만 아니라 보스턴도 파리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의 도시에 이것을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이 안전하게 또 투명하게 또 투자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 3세션에서는 기술이 구조의 불합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개의 굉장히 도전적인 스타트업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활성화될수록 현실의 불공정 개항이라든가 구조적 불합리를 해결해 주는 양질 전환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발표한 4업체가 어떤 공적 역할을 수행할지 여러분 항시 기대와 큰 관심을 가지고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